두꺼운 밧줄에 묶인 채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따개비로 덮인 선체 아래로 끌려가는 상상을 해보세요. 선원들은 죽음보다 이 형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용골 끌기. 몸은 들쭉날쭉한 부착물에 긁히고 폐는 공기를 갈망하며 의식은 염수의 고통 속에 사라졌습니다. 생존자들은 불구가 되고 감염되어 영원히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수중 몇 분 동안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두꺼운 밧줄에 묶여 나무배의 따개비로 덮인 바닥 아래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바다조차도 처벌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허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킬홀링이었습니다. 해상에서의 처벌의 한 형태로 그 이름만 들어도 유럽 해군의 선원들이 두려움에 떨게 만들 정도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킬홀링은 단순히 악의적으로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냉정하고 실용적인 목적을 가졌습니다. 두려움을 통해 사람들을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전체 왕국을 파괴하고 해군 지휘부를 붕괴시킬 수 있었습니다. 처벌은 너무 가혹해야 하며 그 기억만으로도 남자들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유럽 해군에서 킬홀링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네덜란드 해군 문서에 나타납니다. 1600년대 중반에 사용되었으나 자주 사용되지는 않았고 언제나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는 않았습니다. 1960 종점 1686년경 리브 피에테르스 자르 바르슈어의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현재 암스테르담의 라이크스 뮤지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드미럴 얀반 네스의 배에서 벌어지는 이 처벌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덜란드어 키엘 할렌은 용고를 끌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네덜란드는 1600년대에 바다의 대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선원들에게 킬홀링을 사용했습니다. 직무를 도망치거나 장교의 반란을 일으키거나 전투에서 겁쟁이가 되거나 장교를 때리는 것과 같은 경우였습니다. 한 사람을 처벌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현대 해군 규칙이 존재하기 전 킬홀링은 사람들의 마음도 다루었습니다. 바다에서의 삶은 외로웠고 선박의 선장들은 막대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 선원들은 학대의 쉬운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킬홀링은 질서를 유지하는 것과 공포를 이용하는 위험한 교차로에 존재했습니다. 킬홀링이 해군 규칙에서 사라지기 훨씬 전, 그것은 군함과 민간 선박 모두의 갑판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네덜란드 전투함들은 두려움을 퍼뜨리고 지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를 사용했습니다. 영국 선장들은 비록 덜 자주 사용했지만 그들의 예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해적의 법이 없는 세계에서 공포가 지배하는 방식이었고 이 처벌은 동등하게 잔혹한 집을 찾았습니다. 장바르티스트 콜베르 잠바티스트 콜베트는 1699년부터 1983년까지 루이 14세 해군 장관으로 재직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해군력을 강화하기 위해 엄격한 규율을 시행했습니다. 그는 강제 갤리 노동과 가혹한 처벌, 법과 같은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비록 해적들이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곳에서 활동했지만 그들도 극단적인 처벌에 의존했습니다. 일부 보고서는 그들이 해적선에서의 불만을 억누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킬홀링을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킬홀링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비극적인 잔인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저분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직적이고 잘 계획되었으며 최대한의 두려움을 유발하고자 고안되었습니다. 배, 선원, 바다 자체 모두 판단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킬홀링은 보통 유죄 선원에 대한 기소 내용을 공식적으로 낭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장교들, 때론 선장까지도
선원들을 모아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목격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선원은 몸을 단단히 묶고 손목과 발목이 고정되었습니다. 종종 싸우거나 떠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거운 체중이 다리에 붙여졌습니다. 2개의 줄이 사용되었습니다. 배의 양쪽에 하나씩 위치하며 하나는 용골 아래로 통과되어 유죄자에 묶였습니다. 선택된 방식에 따라 선원은 배 앞쪽에서 뒤쪽으로, 더 자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용골 아래로 끌려갔습니다. 용골 위 또는 용골을 따라 지나가는 것은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초기 근대의 나무 배, 네덜란드 갈런, 영국 프리깃, 심지어 해적선조차도 두꺼운 따개비, 산호, 해양생물이 겹겹이 쌓였습니다. 이 날카로운 덩어리들은 배 바닥을 자연의 면도날 침대로 변모시켰습니다. 선원이 물을 통과하며 끌려갈 때 보통 반대 갑판에서 로프를 당기며 함께 작업하는 선원들에 의해 몸은 날카로운 선체에 긁혀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숨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혼란스러워지고 수압 때문에 바닷물을 삼키거나 의식을 잃거나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유죄자가 첫 번째 여행을 생존한다면 때때로 여러 번 끌려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선박의 의사가 배를 타고 선원 의식을 회복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친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처벌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해적들은 종종 법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들 또한 자신의 잔인한 규칙을 유지했습니다. 해적선전 뉴포트에서는 킬홀링이 배신에 대해 주로 행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고발하거나 도망치거나 동료 선원에게서 훔치는 경우, 블랙바트 로버츠는 황금시대의 가장 두려운 해적 선장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철권 규율로 통치했습니다. 그의 규약은 도망쳤을 때, 교수형 도둑질을 했을 때 버려놓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킬홀링이 처벌로 특별히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더 넓은 해적 세계의 보고서들은 극단적인 경우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해적선의 폐쇄적이고 무정부적인 세계에서 공포가 유일한 법으로 작용할 때 그러한 잔인한 조치들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통제, 지켜보는 선원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효과는 깊었습니다. 아무리 소리치거나 채찍질을 해도 한 번에 킬홀링이 침묵 속에서 가져다 주는 것, 파괴의 가능성 속에서 복종을 전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죽음의 확실성은 없었지만 고통의 확실성이 있었습니다. 생존자들은 불구가 되고 감염되며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염수는 상처를 악화시켰습니다. 항생제 이전의 시기에는 감염이 거의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종종 익사로 인해 죽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충격이나 뒤따르는 열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킬홀링은 임상적 정밀성과 해양 규율에 따라 수행된 처벌이었습니다. 그것의 공포는 혼란이 아니라 통제에 있었습니다. 배를 고통의 기계로 만들어 따개비로 얼룩진 용고를 집행자의 칼날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규율은 단순히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플래시, 메모리, 그리고 바다에서의 삶의 철권 규율에 새겨졌습니다. 금지된 처벌. 역사에서 킬홀링이 사라진 순간, 해양 규율이라는 잔혹한 세계에서도 킬홀링은 결국 정당화하기에는 너무 극단적이 되었습니다. 1600년대 후반과 1700년대 초반에 계몽주의 사상이 군사 및 해양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한때 필요하다고 여겨졌던 권위의 도구들이 재조사되었습니다. 전환점은 단순한 도덕 철학의 변화가 아니라 두려움만으로는 현대화되는 함대의 효과적인 통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전략적 인식이었습니다. 네덜란드는 킬홀링을 폐지한 첫 번째 국가였습니다.
그들은 최초로 문서화된 시행자 중 하나였지만 네덜란드 해군은 1700년대 초반에 이 처벌을 더 구조화되고 덜 치명적인 처벌인 채찍질이나 장기 투옥으로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법에서 벗어나 활동하던 해적들도 더욱 직접적인 처벌 방법으로 킬홀링을 벌였습니다. 1700년대 초반 해적이 감소하자 해적의 규율은 더 실용적이고 경우에 따라 더 민주적으로 변했습니다. 반란자나 배신자는 종종 신속히 처형되었습니다. 총격이나 교수형을 통해 킬홀링은 고통이 길어지면서 그 기능을 잃었고 승무원들은 구경거리가 아닌 효율성을 우선시하게 되었습니다. 1800년대 초반이 되면 선박이 더욱 복잡해지고 승무원이 더 전문화되며 행동규범이 더욱 구조화되었습니다. 해군기관은 기록된 처벌 등록부, 훈련 절차 및 규제된 군사재판을 포함한 표준화된 규율 체계를 수립했습니다. 킬홀링은 한때 해양 권력이 스펙터클과 공포에 의존해 복종을 강요하고 해양 기억을 상처 입혔던 방식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을 놓아주는 것은 법에 의해 형성된 규율로의 전환을 나타내며 처벌이 우리가 만드는 사회를 형성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따개비가 붙은 용골에서 법에 의해 규정된 정의로의 전환이 해양과 육지의 권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의 여우는 법이 없던 시절에 공포가 갑판을 지켰던 방식을 보여줍니다. 체사레 베카리아는 1764년에 작은 처벌의 확실성이 더 심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강한 인상을 줄 것이라고 썼습니다.